언론 여러분들의 오해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고위 당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 원내 수석 대변인께서 별도로 또 추가 브리핑 하실 예정입니다. 22대 원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에 불과합니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이럴 거면 여야간 협상은 왜 합니까? 그냥 원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입니다.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 왔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의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 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 패싱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22대 국회의 최고참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2016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양보하고 대신 법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번에는 운영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온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확립된 관례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현직 운영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성 및 안정성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다. 이것이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말씀입니다. 본인들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4년 전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원구성 독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민들께서 결국 다수당의 오만을 심판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민주당도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대원칙은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입니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 여야 간의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운영틀을 완전히 바꾸어 국회를 장악해 민주당 의총처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아님을 밝힙니다. 국회에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이며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야당도 영원한 다수당도 없었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전까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나 긴 시간에 걸쳐 상대를 설득해 나가며 합의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과거 동물국회라고 조롱받던 시절에도 지켜온 관행입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서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 독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수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우리 당과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원구성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을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한 달 넘게 상생의 국회를 만들고자 민주당에 호소해야 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간 양당 원내 지도부는 끊임없이 전화하고 만나고 소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진전이 없다고 할까요? 다름 아니라 민주당은 우리에게 이 심장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준다고 확실히 한다면 다른 것은 모든 협상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장을 내줄 수 있습니까? 운영위는 지금껏 예외 없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당이 맡아왔습니다. 역대 운영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맡은 것은 국정운영의 안전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1대 전반기 우리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이 모두 한편이던 시절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는 자동차는 결국 임대차 3법을 일방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서울의 월세 비중은 50%를 넘어섰고 소득 수준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가파른 집값 상승 여파로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7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법 통과 2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약 3.3억 원, 전세는 1.5억 원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사해지자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하며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 더해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마저 밀어붙였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의 연이은 대남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 일방 통과는 물론 패스트트랙까지 강제로 종료시켜가면서 일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지난해 9월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결국 위헌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오히려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오늘도 오물풍선 600여 개를 무차별 살포했습니다. 안건 조정이 위장 탈당 등 각종 꼼수와 일방 독주로 채워진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 그리고 이와 맞바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에서마저 일방 통과하며 밀어붙인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언론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지 않았으면 결국 강행 처리됐을 겁니다. 이 제도도 법사위 일방 통과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내 특위를 설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 다수당의 독주를 법사위가 제동을 걸지 못하면은 국회는 일방 독재, 통법부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사 운영위원회 독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 폭주를 위한 사전 포석입니까? 오늘 이 회견이 끝나면 양당 원내 지도부는 다시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22대 국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당이 왜 다수당임에 불구하고 지난번에 소수 야당에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에 의하면은 법사위는 다수당의 폭주를 최대 3개월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한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은 뭐든 빨리 해치우겠다는 폭주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지지율은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이 나머지 3분의 2 국민의 의사를 반해 폭주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 당시 172석으로 절대적인 다수당이었지만 원 구성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89일간 협상에 걸쳐서 원 구성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입장을 밝힌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예. 그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몫은 선출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고 소속당 의원들 상임위 배정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우리 당 몫으로 되어 있는 국회 부의장은 우리 중진 의원들 간에 지금 조정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속 상임위 배정은 저희들이 의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을 고려해가면서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하시고. 민주당이 7일에 강요 처리를 한다면 당에서 좀 활성에 지금 네, 지금 계속 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저희들이 못 박아놓고 강행 처리한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투쟁 전략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상대 원내대표 얘기할 때 3순위로 이제 과방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1순위 법사위, 2순위 운영위, 3순위 과방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21대 후반기 과방위도 역시 현재 우리 당으로 배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우리 여당의 몫이 되어야 된다. 왜 갑자기 잘 운영해오고 힘들게 상임위 배분을 마치고 운영해온 그 관행을 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뒤흔들려고 하는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합의 정신, 협치 정신을 깨기보다는 21대 후반기에 서로 배분되어 온 그 관행을 지켜가면서 빨리 실제 법안이나 정책에 관한 서로 경쟁을 나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 늦게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상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야당을 좀 설득하실지에 대한 것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국회가 지켜온 관행 또 왜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었는지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언론 등 일각에서는 여당이 카운터 파트너인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득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은 우리를 설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설득의 대상인 논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방침을 일찍부터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입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대화 협상이 잘 진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역사를 가진 우리 의회가 오랫동안 확립해온 그 관행을 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모든 것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왜 자꾸 파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민주당에서도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21대 마지막 국회 때 상임위 모습이 우리 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그 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협상을 하셨는데 오늘 이 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법사위 운영이 여기서부터 지금 막혀서 대화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원하는 대로 지금 던지고 그걸 자기들이 협상 아니다. 그리고 받아라. 받지 않으면은 다수결로 처리하겠다. 이것이 다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럼 신일 이후까지 지각 기원 가능성이 있으면 뭐 그까지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여야 간에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계속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있다라고 먼저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로 비공개로 만나기로 하고 돌아서서는 자꾸 때 되면은 공개하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만나면서 다시 저희들이 얘기를 할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비공개 만남은 더 이상 없는 거고 앞으로 만날 때마다 서로 떳떳하게 공개하고 만나자. 어떤 형태의 만남이든지 그것이 서로의 도리 아니냐. 지금 현재는 신의를 저버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저 하나만 21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 2년씩 나눠 갖기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안도 혹시 수용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사위원장 가져가시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장직을 우리 당에 넘겨주시라. 이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